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즌2.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솔로 몽입니다. 오늘 12월 23일 저녁 7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송년회가 정치발전소에서 열립니다. 보이는 만복 라디오 공개 방송과 함께 내 만복 산타가 주는 푸짐한 선물 받으러 오세요. 복지국가를 꿈꾸는 회원, 시민들께 복순이가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찾아왔습니다. 예, 요즘 너무 빨리빨리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 방송을 할 때마다 가끔씩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말입니다. 모두 행복하신지요? 여기 오늘 참여하신 두 분 있어요. 역시 각자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만복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너무 아도니스입니다. 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 1주년 맞이. 우울하잖아요. 다 안녕들 못하다는 분들만 이렇게 많으신 것 같은데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체감온도 영하 10도. 네. 거기서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깃발 들고 3시간 동안 거기 있어봤는데 함께 오신 분이 이제 연구 모임 젊은 피에서 두 분 오셨고 네. 오건호 위원장님 뭐 이렇게 저녁 식사 중에 이렇게 약간 취기 있으신 상태로 예. 좀 늦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요? 뒷담화? 그래서 완전 얼을 뻔했어요. 네. 이제는 이 겨울철 집회를 잘 못 버티겠더라고. 힘들더라고요. 왜 안 왔어요 그날? 제가 네.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서 그 집회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 해를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송년회. 그게 이제 바로 코앞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23일 저녁 7시 정치발전소 합정역 5번 축에 있습니다. 물론 앞에 이제 광고가 또 나갈 겁니다. 네, 나갔을 겁니다만 그때 꼭 오시고요. 저는 송년회 준비하느라 어제 바빴어요. 그래서 어제 복순이하고 산타 옷을 급하게 네네. 구입하느라고 마트 가서 푸짐한 선물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직접 내만복 산타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가지고 산타가 들고 다니는 그 가방 그 자루에다가 선물들을 한가득 넣어가지고 우리 송년회 오신 회원분들께 퀴즈를 맞추신 분 만복 라디오 공개 방송이 드디어 처음으로 5회 만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하고 경품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분들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내만복 송년회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산타 뭐니 하면 선물이죠. 그렇죠. 그렇죠. 선물 없으면은 산타가 아니죠. 네. 그래서 아주 기발한 선물, 따뜻한 선물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복순이? 네. 네.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 네. 예. 복순이는 어떻게 지내셨죠? 아도니스. 네. 아도니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도니스님과 함께 쇼핑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네, 재밌게 다녀왔어요. 푸짐한 선물도 사고. 쇼핑을 어려워하는 여성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여성들이 대체로 쇼핑을 좋아하는데 물론 자기 선물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요? 어제 둘이서 이제 마트를 돌아다니는데 네네. 오히려 복순이가 카트를 끌고 제가 이렇게 물건을 선물로 드릴 만한 우리 회원분들께 시민들께 제가 골랐어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드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도니스님이 이게 총각 생활 오래 하셔서 그런지 네. 쇼핑의 지혜가 남다르세요. 그래요? 네. 앞으로 계속하면은 쇼핑센터 차리겠어요. 그렇죠. 이 겨울철에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발한 선물보다는 필요한 선물, 꼭 따뜻한 필요한 선물 제가 받고 싶네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들 오시면 선물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네. 노년윤의원 사무처장이고 네. 고현정 그렇죠. 사무처장님을 연결해서 네. 관련된 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전화 연결해 볼까요? 네. 네. 이제 배터리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 끊어지기는 저희는 이게 뭐 가야 될 텐데. 없으면 그냥 도저히 끕니다. 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윤정 사무처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내만복의 시즌2 라디오를 맡고 있는 솔로몽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요즘 네.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요? 네네. 어르신들하고 그냥 지지고 볶고 이러면서 지내요. 잘 지내는 그분이군요. 네, 네. 오늘 직접 이제 이 스튜디오로 모셨으면 네. 좋았습니다만 이제 회의가 또 연이어서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회의 하고 계신 거예요? 어르신들? 아, 네. 지금은 우리 그 어르신들 중에 그 아이 돌보 가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네네. 보통 연령은 60대 초반에서 70대 초반까지 이렇게 된 여성 어르신들인데요. 네네. 그분들을 좀 만나서 노년 유니온 예.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 가입을 받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저 혹시 네. 노년 그리고 유니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저기 우리 노년 유니온 대표자 회의가 있고요. 저 혹시 노년 유니온 가입을 하려면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 이상 돼야 되나요? 노년 유니온요. 예. 일단 지금 규약상으로 50세 이상이면 돼요. 아. 50세 이상. 네. 예, 네. 왜 50세로 했냐면 네. 우리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 있잖아요. 네네. 네. 베이비 부모 세대 마지막이 지금의 50세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사회적으로 환영해서. 이렇게 좀 조직화하고 네. 그들의 이야기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결국 우리 노년 유니온이 결국 이제 그들을 좀 이렇게 포용해서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50세. 아, 저 개인도 그럼 가입이 가능한가요? 직장 생활을 하면? 아, 그렇죠. 직접 생활 안 해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거주하면 50세 이상이면 네. 누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가입. 그렇죠. 그래서 저희 내만복의 두 분 공동위원장님, 오건호, 최창훈 위원장님께서 조만간 가입 대상 연령이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분들 지금 당장 가입. 당장 가입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조만간 권력 지형이 바뀔 수 바뀌지 있다는 않을까. 네. 사회를 치는 게 아니었구나. 네네. 교수님이 네, 그렇죠. 공동영역 자리를 네네네. 몰랐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노년 유니온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또 이렇게 네. 꾸려졌는지부터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는 2012년도 7월 17일 날. 1년 넘었네요. 저희가 그죠? 예, 7월 17일 날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만든 명칭은 복지시대 시니어 주니어 노동연합이라고 하는 좀 명칭이 길어요. 네네. 네,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10월 달에 그 어르신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약칭 노동연합이요. 네네. 시니어 주니어 노동연합을 약칭 노동연합이라고 하는데 그 음. 노동연합에서 이제 10월 달에 어르신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총회를 하고 그때 이제 정식으로 노년 유니온이 만들어졌는데 네네. 그 노년 유니온은 사실은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요즘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그렇죠. 은퇴하고 나서도 보통 한 30년을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좀 생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교육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 손자 등록금을 대주지 못하면 할아버지로서도 인정을 못 받는 사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대다수 어르신들이 은퇴하고 나면 본인의 노후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노후소득 없고 하니까 계속 가난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이 가난한 우리 어르신들 노후 준비가 안 되는 이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조직화돼서 자기 목소리를 좀 내야겠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이런 것들을 뭐 개별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정부하고 이 협상을 좀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 권한은 노동조합의 교섭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단체 교섭권 있죠. 네,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격을 이제 노동자 성격을 가져갔고요. 근데 이제 유니온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네. 유니온이라는 말을 쓴 거는 이게 노동조합하면 현재 옛날에는 87년 뭐 이때는 노동조합하면 뭔가 이렇게 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소통 공간이었는데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어떤
정의감 있는 조직이었는데 네네.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게 이 정규직 중심의 이 집단 이런 이제 사회적인 시선들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선이 곱지만은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노동자 가면 자꾸 빨간띠, 피켓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거기다 또 좌빨 뭐 이런 거 생각하셔서 문용 나왔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생각도 좀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좀 새로운 노동운동에 전형을 한번 보여주자. 우리 노련이 표현을 써서 네네. 처음에는 반려를 받았어요. 반려를 받았고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실업자다. 네네. 실업자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반려를 받고 올 4월달에 다시 저희가 이제 직장을 기재했어요. 직장을 우리 어르신들 소수 인원으로 해서 직장을 기재했죠. 그 직장 기재도 뭐 그냥 복지관 이름을 결국은 이제 하나 넣은 거예요. 복지관에서 뭐 일자리 사업을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지관 이름을 딱 넣었더니 허가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 4월달에 4월 24일 날 저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 단위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세계 최초. 청년 세계 최초. 노조는 저희보다 일주일 늦게 전국 단위 노조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네. 사무처장님 네. 올리신 글에 보면 노인 네. 일자리 전담 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분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글이셨는데 네.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의 그 정확한 네. 뭐랄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예, 그 정부에서 하는 그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네네. 한 달에 그 36시간에서 40시간 정도 근무하면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네네. 이 예산은 다 복지부하고 시구하고 이제 매칭해서 내려와요. 네네. 근데 요 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한 140명 정도가 넘으면 14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한 사람 두게끔 돼 있어요. 아, 어르신 140명당 한 명씩. 네. 정확하게 147명인가 그래요. 네네. 147명에 한 명의 전담 인력을 주는데 네. 이 전담 인력의 급여가 딱 최저임금만 주는 거예요. 딱 최저임금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2만 원. 102만 원.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4,860원이잖아요. 네네. 4,860원 곱하기 209시간 하면은 딱 그 108만 얼마 나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101만 몇천 원. 그래서 네. 102만 원 나오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102만 원인데 여기 4대 보험료 빠지거든요. 아, 그렇죠. 4대 보험료 좀 빠지고 뭐 이러버리면 또 손에 쥐는 한 건 8%, 한 10%도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혹시 한 3만 원 정도 돼요. 이분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게. 손에 쥐는 돈이. 예. 네. 90만 원인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오냐면 지금은 급여가 워낙 착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11개월 계약직이에요. 11개월. 11개월. 네. 네. 네, 11개월 계약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 다음에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주로 오는 여기 지원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대학을 갓 졸업해서 아, 네. 그런 청년들이군요. 네, 갓 졸업한 이런 청년들 내지는 경력단절 여성들 있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네. 이렇게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리매김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네. 네. 근데 이제 이 복지부에서는 이게 왜 11개월이냐 이런 거는 12개월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네, 자기는 그렇죠. 이제 돈 없다. 돈 없고 만약 11개월 이상 고용하려면 이제 이 정부 사업을 위탁해서 수행하는 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나 시니어클럽 이런 데에서 니들이 알아서 자부담해라 이런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모든 업무는 복지부에서 업무 지침도 내리고 복지부에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고 근로조건도 다 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분들의 어떤 퇴직금이라든가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그 수행기관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죠. 복지관이나 뭐 네. 신협클럽이나 대한노인한테. 근데 그런 직원들은 영리 조직이 아니니까 네. 돈을 벌어들이는 게 없잖아요. 네네. 당연히 그거는 부담할 수 없죠. 음.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그 전담 인력하고 그 수행기관하고 어떻게 하냐면 퇴직금을 안 주고 안 받고 그 대신 그냥 계속 일하는 걸로 이렇게 담합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네.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는 꼼수인데 국가에서 하는 이런 거 국정감사나 이런 거에 지적받거나. 지적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활동 쪽은 안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예. 글을 쓰면서 그 전담 인력분들 제가 한 10분 정도 만난 거예요. 예, 인터뷰 만나서 가득하시더라고요. 예. 네, 만나서 이제 간담회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내년도에 좀 그런 일들을 좀 할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 계획. 그러시군요. 이 인터뷰 내용 보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꼭 사회복지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비정규직 계층화되어 있는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여기 다 적나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예.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죠.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뭐 이런 데에 어떤 관리직들 있잖아요. 관장이나 뭐 부장이나 네. 이런 사람들의 이직조차도 아. 이 차별을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거기는 안 썼지만 어떤 복지관에서는요 이런데요. 이렇게 회식하고 노래방에 가요. 노래방 가면요 비정규직 그 여직원들 있잖아요. 전담이요. 네. 여직원들에게 딱딱 앉는 자리까지 딱 정해줘요. 야 너 여기 앉아. 너 여기 앉아. 이렇게 딱. 아. 네. 이렇게 하고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왜냐면 이 90만 원밖에 안 되는 일자리라도 놓칠까봐. 이게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로는 어떤 데는 관장이 마음씨 좋으면은 좀 차별을 좀 덜 받고, 어떤 데는 관장이 좀 이렇게 좀 못됐으면 좀 차별이 더 심하고, 사실은 이렇거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기본적으로 지도를 좀 해야 되잖아요. 점검도 좀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다 맡겨놓는 거죠. 다 맡겨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하니까. 네. 보건복지부라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네. 현행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중간 관리 조직도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이런 심각성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죠?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이 사회복지의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네. 보통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 일을 위탁을 줄 때는 이 법인에다가 주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 법인이 예를 들어서 뭐 종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데서 주로 그렇죠. 주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 반공 이데올로기 그다음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 이런 데 많이 이렇게 교육되고 훈련되고 그 틀이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예를 들어 그 장애인 시대 같은 데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학대라든가 이런 차별 엄청 많았잖아요. 예전에 도가니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사람 다 사회복지 사업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사회복지 현장은 아직도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재생산돼요. 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종교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이다라고 하는 이 우산 속에서 자꾸 기생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법인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도 복지부에서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복지부는 그런 생각이 없고 오히려 지금 그런 시설에다가 법인에다가 자기 업무를 위탁 주면서 자기 퇴직 공무원들을 내리꽂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에다가 이 일자리 사업을 니네가 수행해 하면서 대신 우리 퇴직 공무원 중에 뭐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 좀 해줘. 그렇죠. 네. 안 해주면 위탁 안 줄게. 이런 일도 있어요. 그렇죠. 네. 위탁과 둘러싼 또 비리나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네. 그럼요. 네.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뭐 그런 이제 현장의 문제보다 복지부가 네. 좀 책임 있게 나서야 되는데 그렇죠. 뒤에 이제 숨어 있다는 거죠. 네. 숨어서 자신들이 이제 사용자인데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안 하고
꼭 우리가 그 제조업체에서 원청과 하청의 관계처럼 그렇죠.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기관들한테 하청을 주면서 자기의 책임은 없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인 거죠. 예, 사무처장님이 올리신 글 중에 제가 몇 개 좀 읽어 보겠습니다. 네. 그분들의 인터뷰, 그분들의 내용이라서 마음이 참 네. 아프지만 네. 이 청취하시는 분들도 알았으면 좋은 것 같아서요. 그래가지고 네. 다른 게 읽어 보겠는데요. 신종플루가 한창 기세 등등할 때 복지부 정면에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검사를 한다. 정규직은 네. 그냥 통과시킨다. 네. 정규직은 바빠서 검사할 시간이 없다는 그쵸. 사연. 그리고 전체 일을 한다고 모이라고 했는데 앉아 있는데 너는 왜 왔냐. 네. 그런 사연. 네. 참. 네. 그런 안타깝네요. 예. 사실은 우리 이제 사회복지를 한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규정이 좀 낮아도 네. 조직 내 생활은 좀 이렇게 평등하고 서로 네. 존중해지고 그렇죠. 뭐 그렇진 배려받고 않았는데. 뭐 예.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네. 사회복지 현장이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기능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의 직장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시설은 결국은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어르신들을 대상화시켜요. 예. 네, 어르신들은 무조건 케어의 대상, 그다음에 어떤 복지 수혜의 대상.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의 주체가 되면 우리가 불편해. 왜? 어르신들이 간섭하니까. 예. 네? 이 운영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운영이 좀 힘들다. 그러니까 항상 대상화시키거든요. 이런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지금의 이 복지 현장은 그냥 하나의 그냥 직장, 일반 기업, 내 다른 업종, 뭐 이 정도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복지부 다 알잖아요. 좀 알거든요. 네네. 그 복지부 밑에서 또 수행하는 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이런 데서도 알면서도 좀 모른 척 하는 거죠. 네. 사회복지 현장이 직장이라면 직장에 또 네. 걸맞는 그런 그렇죠.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죠? 네. 야, 그렇죠. 현장 내에서의 그 차별도 심각한 수준이군요. 네. 근데 복지부가 이건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전담인력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한 데는 네네네. 사실 채식금에 대한 문제도 좀 책임을 져주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뭐 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업무 지침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업무 지도도 좀 해줘야 되는데 업무 지도라는 건 복지부에서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겁니까? 일자리 몇 개 만들었어. 그다음에 탈수급을 몇 개 했어. 실적밖에 없어요. 실적으로만 표화되니까 이 사회복지 현장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케어하는 것보다는 실적 중심으로 성과 숫자 중심으로 만들기에 급급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아주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복지부가 모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복지부의 이 책임 결국 이 국가 대통령의 기조,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차장님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 네. 하필이면 그 일하는 일터가 사회복지 현장이었고요.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네. 끝으로 네.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고 활동을 해주시는데요. 네, 네. 정리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 주십시오. 네. 저는 우리 전병일 선생님들이요 같이 만나서 감담을 해봤더니 이분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네. 불만이 많은데도 이걸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자리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려면 이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면 그 주변에 있던 뭐 정규직 사회복지사 분들이 좀 더 이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관계 속에서 저는 우리 전담인력 선생님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뭔가 이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려면 제가 보기엔 지금 사회복지사 유니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좀 이제 어쨌든 이분들이 자기의 이 한 네. 아픈 소리 이런 것들이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저희 노년위원도 좀 노력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스스로 주식화하고 스스로 자기의 그 근로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복지 현장에 이 관리자들 있잖아요. 네네. 반장이나 뭐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도 이분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네. 좋은 얘기, 아픈 얘기 들려줘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제가 네. 그래서 결국엔 당사자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조직해서 중요하겠군요. 예. 네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바쁘신데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나가서 직접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다음에 다음번에-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네네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만복 화이팅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마 계속 그 사연을 좀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네네. 말씀을 잘하시네요. 예. 이 양반이. 네. 고현정 노년유년 사무처장님. 예. 네네네. 재밌으신 분이고. 다음에 여기 네. 스튜디오에서 그렇죠. 직접, 스튜디오에 직접 한번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얘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인 현재 이 노인 전담 인력 분들이 야근하는데 네네. 밥이 없다. 왜 없냐 했더니 정규직만 나온다. 정규직식 때만. 네.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죠? 네. 네. 그리고 비정규직이 하던 일이 밀렸으면 전 직원이 다 같이 야근을 하는데 비정규직 관련된 일이 밀리면 비정규직만 야근을 한다는 사실. 이게 같은 그렇군요. 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게 이 자본의 주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간질 전략에 이 단편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또 이제 공공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앞장서서 올해 또 안 그래도 사회복지 전담 인력이 스스로 목숨을 4분이나 끊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이어서 또 보건복지부가 눈 감는 사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복순이님께서 보시기에는 아까 가장 강렬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 공감하거든요. 11개월. 그렇죠. 얍삽해. 야, 대단한 현행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고용하면 그렇죠.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죠. 네, 네. 그걸 주지 않기 위해서 예, 딱 11달만 고용을 보건복지부가 궁극적인 사용자는 보건복지부잖아요. 그죠. 그랬다는 내용입니다. 예.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참. 분노가 네. 치밀어 오는. 복순이는 어떠셨어요? 하지 저는 말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 네. 계속 듣다 보니까 쭉 들으면서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아까 그 딱 들으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기관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하고 요것들이 바로 이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사용자에 대한 교육.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는 약간 비정규직 같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인턴, 그러니까 비정규직 일 주로 인턴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사실 값싼 노동자 쓰는 거거든요. 젊은 그렇죠. 사람들. 네. 이제 해봐서 아는데 역시 저도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처럼 많이 해봤거든요. 네. 여기 이 네. 자리에 유일한 청년 세대잖아요. 사실 청년. 네? 네. 네, 그래서 복순이. 해봐서 아는데 이제 뭔가 그런 그 의식이 있는 그런 재단이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요. 일하다 보면 뭐 완전 그 영리를 추구하는 사형 뭐 그런 데도 제가 다녀보고 했는데 일단 의식이 있으신 분들도 내가 그래서 당신한테 복사는 안 시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의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하지만 이게 사용자들은 늘상 이 지금의 이 자본주의 세태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건 다 네, 그렇죠. 그냥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정규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 언제나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안 걸 그래도. 대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어디 앉아 막 지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디 앉으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 자리가 어딘지 먼저 사람들 찾아다녀야 되고 내가 이 회의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의하기 1시간 전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서 너 왜 회의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야? 욕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눈치 봐야 되고 들어갔는데 이거 우리들 정규직들끼리 하는 건데 니 왜 왔어? 너 가서 전화 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일단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게 제일 좋은 문제지만 비정규직을 지금 현재 국가에서 없앨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일단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 나중에 천천히 할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네요. 무심코 네. 던진 돌에 네. 개구리 맞아 죽는다 이것처럼. 네. 그죠? 안 그래도 위축돼 있는 비정규직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좀 배려하지 않고 던지고는 말이나 행동들이 대단한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는 네. 뭐 회사 내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관련돼 가지고선 일 일어나지 말도록 사내 교육 같은 걸 시키게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교육이 비정규직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하는 업체들한테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은 비정규직 노래방에서 자리 정해져 있다. 뭐 이런 걸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게 칼럼에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분들한테 필요한 건 자리가 아니라 네. 선곡하고 노래를 마음껏 불러라. 아, 내가 그렇죠. 들어줄 테니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자리는 그 복지관이나 그 기관에 거기서 이제 그 정규직 자리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방에서 줄 게 아니라. 네. 네. 짧게 좀 더. 예, 이제 다른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국감이랑 교육 부분이 되고 났을 때 일단 평가 부분 저는 계속 이걸 들으면서 왜 물론 알고 하는 복지부에서 알고 그러는 거니까는 평가를 제대로 안 하겠죠. 뭐 그런 네. 서류 평가나 뭐 이런 거를 대신하는데 또 국가기관에서 이제 저도 공연기획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제일 불만인 게 그 서류 페이퍼만 가지고서는 지원할 때도 평가하고 사후에도 잘 진행됐는지 평가하고 그게 아니고 뭐 실사도 정말 나와보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해야 되고 그리고 아랫사람만 평가할 게 아니고 위에 대한 평가도 진행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야죠. 예 기관장이 자기가 같이 일하고 있는 식구들이 무서운 거 알면서 일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좀 그래서 그러고 이게 평가 얘기하시면서 아까 전에 그 얘기하셨어요. 주로 양적 평가, 실적에 대한 평가 중심이 그렇죠. 된다. 네. 근데 그러면은 우리 노년 유니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우리 단체들에서 그러면은 괜찮은 평가 지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아예 제시를 해버리면 그래서 이런 식의 평가가 좋다였고 어떤 학계나 이런 쪽이랑 같이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만 보기 내년에 할 일까지 좀 오다를 내려주시네요. 목소리가. 예, 네. 그리고 네. 또 궁극적으로는 이런 기관들이 지금 어떤 한 특정 인물, 뭐 기관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네. 그런 법인 형격이 아니고 약간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협동조합이라는 게 좀 우리의 사고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하고 좀 아직 우리 사고가 이제 협동조합을 받아들이기에 많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약간 추천 안 했는데 정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분들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말 그분들의 그 정신이 이렇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 협동조합, 노동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노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노동조합. 되겠죠. 네. 예. 네네네. 네, 감정이 올라와서 네. 정리를 많이 못했는데 복순이의 많은 좋은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많이 분노했죠. 제가 이 비정규직 문제 이런 얘기 나오면 참 많이 분노해서. 유일한 청년이니까 아직 20대인가요? 그 20대를 비밀입니다. 간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네. 분노, 감정입니다. 이 감정 노동자들 흔히 그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네네. 콜센터라든가 하신 분 있죠. 가장 약하다고 하는 분들이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 또는 기관이 네네. 평가를 그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가장 밑에 있는 그분들이 그 고객한테 또는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너 못했냐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 직을 그만두거나 일정 기간 못할 때도 내가 이 기관이 나한테
이 기관에 대한 나가면서 평가를 당연히 해야 서로 조화되고 연대되고 소통되는 그런 복지 현장이 되지 않을까. 네네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사연을 접하다 보니까 아픈 사연이 그래도 나오긴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것 아니야. 같습니다. 시간도 금방 지나가고. 많은 그 복지 현장에 계신 모든 사회복지사가 연대와 평등의 정신 가지고 같이 주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저도 사회복지사이긴 한데 예. 사회복지사 선서에 보면 사회복지사는 소외받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사회 정의와 불의에 맞서고 평등을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센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비정규직을 또 오히려 차별하고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보건복지부나 이 구조를 바꾸는데 많은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렇게 뭉쳤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사 선서가 대단히 센 좌빨적인 내용이 가득 담겨 있어요. 우리 이명목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관장님이 늘 그 촛불 집회 전에 그런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에 우리가 걸맞지 않게 사회복지사들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참으로 무겁고 네. 많은 정보가 있었던 네네. 시간이었던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저희 내만복 라디오는 이 여러 가지 분야,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네네. 모든 목소리를 전해드린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네네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크리스마스 인사라도 어떻게 건네주시죠. 저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도니스님, 복수님. 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분들께 네. 말씀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별이십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팟캐스트 만복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만복라디오 검색으로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만복 블로그 myWelfare.or.kr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청취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단행본을 선물로 드립니다.